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노웅래 이수진 공천 탈락. 예, 민주당 공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내홍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반발도 있지만 물갈이 공천 기준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공관위가 5개 지역을 전략 지역구로 설정을 했거든요. 네. 이 전략 지역구로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하거나, 그러니까 한 명만 공천을 하는 거죠. 음흠. 아니면 제한 경선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 여기 와가지고 경선하세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네. 이제 의미는 원래 있던 그 지역의 현역구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전략지로 선정되는 순간 현역은 자동 컷오프. 네, 5개 지역 아까 설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4개 지역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경기 의정부을의 김민철 의원, 그다음에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 4명의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발표가 되자마자 어제 이수진 의원이 탈당 선언했죠? 네, 곧장 탈당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국회 대표실,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실, 이재명 대표실이죠. 네. 거기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음. 그 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먼저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품 관련 재판 받고 있는 거 저 혼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김민철 의원은 지금 이제 보좌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2차 가해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네. 어제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찾아가가지고 자신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컷오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양기대 의원은 주목되는 게 아까 광명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친명계로 분류되는 양이완영 의원이, 그러니까 비례대표거든요. 네.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도 자동 컷오프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정확하진 않죠. 그래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음. 있고, 이렇게 되는 이 거죠. 지역이 이연주 전 의원이 예전에 지역구였던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연주 전 의원이 복당해서 결국 여기로 전략 공천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문도 파다하더라고요. 이현주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전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사실 이제 자신은 연락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에서 여기저기 좀 돌려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16개 지역 그 발표가 네. 있었거든요. 4곳이 경선, 12곳이 단수 공천이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특징은 친명계가 다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이 그 전략공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그다음에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친명계 최고위원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또 박범계 의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진석 의원이 있었는데, 문진석 의원도 이제 원조 친명 그 7인회로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외 인사 중에서도 친명계가 있는데,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남영희 전 부원장은 이름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작년 11월에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이 설친다, 이런 발언해가지고 논란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발언 옹호하고 또 당에서 징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부원장직을 내려놨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명선 전 논산시장도 그 원외 인사인데 공천을 받았는데, 지금 지역구가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이거든요. 네. 여기 지금 새로운 미래로 넘어가 있는 김종민 의원 지역구입니다. 지금 음. 반발 계속되고 있는데, 박영진 의원은 하위 10% 평가받은 거 공개하고 그제 재심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어제 기각 통보 받았다라고 바로 공개를 했고요. 왜 논의도 안 하고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반발했어요. 공관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문자를 받았다면서요. 기각이라는 맞습니다. 문자를. 회의가 오후 2시였고 2시 30분에 아까 말씀드린 심사 결과를 쭉 발표했는데 30분 동안 이 내용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논의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연락도 그 전에 받았고요.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거나 당대표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터져 나왔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직접 답을 했죠. 네, 툭하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를 하면은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될 거다, 이렇게 정면으로 그냥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야, 분위기 좀 취재해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이재명 대표 쪽 그 주류 쪽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지난주 기준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본격적으로 칼질 물갈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류에 대해서 어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네. 공천 발표 나기 전이었는데 지도부 쪽 인사한테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조정하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제 공천 흐름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실제로 이런 발표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반발하는 얘기들을 좀 전해드렸으니까 주류 쪽 얘기도 해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수면 아래서 하는 얘기들은 대표적으로 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로 옮기면서 이게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홍보하기 좋은 그런 사례 아니냐. 그러니까 험지 출마의 사례다. 근데 임종석 전 실장 때문에 갈등의 그런 지역으로 비춰지고 있다. 아,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우면서 서초로 간 그 지역구가 네. 바로 이제 중성동 갑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는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만약에 찐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가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하세요? 이재명 대표 이제 어제 기자회견 했던 부분들 이제 당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고 의원총회 이 대표가 직접 참석을 안 하고 네, 이제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으니 이제 직접 이제 설명을 하고 특히 이제 당 대표 사퇴론 뭐 아니면 예. 뭐 불출마론 뭐 이철희 전 정무수석도 여기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자리였는데 이재명이 약간 돌아왔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무슨 얘기일까요?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본인의 원래 과거의 캐릭터하고 맞지 않게 엄중한 느낌 그리고 답을 안 하고 막 이런 예, 예. 느낌이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소상하게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서 다 얘기를 그러니까 따박따박 다 이렇게 하는 예. 건데 원래 좀 이게 이재명 캐릭터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약간 그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뭔가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웃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제 논란이 됐던 게 그러니까 동료 평가에서 0점 맞은 분들도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 있다, 사천이다 뭐 이런 질문이 나오자 네. 아니 동료 평가에서 0점 맞은 사람도 있다. 그 지금 하위 20% 중에 여러분도 아시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사자들 뭐나 이렇게 지금 뭐 비명들 입장에서는 야, 조롱하는 거냐. 그래서 어제 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기사를 썼어요. 네. 뭐 세계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여러 개 썼는데 그러니까 부글부글한다. 이게 오히려 뭐 좀 기름을 부었다. 막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포인트가 예,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지금 민감한 상황이니까. 민감한 상황 사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이렇게 0점 맞은 분들도 있던데요. 이렇게 뭐 이런 식의 평소에 좀 잘하지 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수습하기가 당 대표도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더 오히려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잡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네. 잡음이 끊이지가 않는데 일단은 서울신문 단독 보도인데 당대표 점수는 조정 가능, 현역 평가 직전 룰 바꾼 민주 뭐 이런 건데 지난해 9월에 이제 룰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당대표와 국무위원의 경우 수행 기간에 비례해 뭐 입법 수행 실적, 뭐 위원회 수행 실적, 본회의 질문 수행 실적의 평균 점수를 가산함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를 조정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 여기 뭐 이를테면 몇 번 출석했냐 뭐 이런 거를 다 합치는 건데 요거를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조정이 이제 어디까지 조정을 할 것이냐. 아까 하위 20% 뽑는 그 평가할 때 예. 당 대표의 경우는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다 점수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가산함이라고 했다가 요거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정함으로 이게 실제 9월에는 가산함이라고 했는데 10월에 보도자료 발표 때는 조정함인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에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조정함으로 해서 강하게 조금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 실제 이재명 대표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35.56%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조금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신명계로 불리우는 이제 김병기 의원이 지금 이거 당내 경쟁력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그때 만족도 조사를 했던 네. 그 업체를 빠졌는데 이거를 김병기 의원이 밀어 넣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단독 조사거든요. 비명배제 여론조사 업체 추가 선정 친명 김병기 관여. 그래서 어쨌든 이 업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뭐 당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논란이 시끌시끌한데 이거를 직접 밀어 넣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천 갈등은 굉장히 좀 일파만파할 것 같고 당장 제가 궁금한 건 노웅래 의원이 지금 오늘 회의하는 그 당대표 회의실 지금 점거하고 있잖아요. 네, 단식 농성 중이죠. 예. 그러면 네. 어떻게 할 거냐? 뭐 아하.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틀 막 해가지고 끌어낼 수도 없고 회의를 어. 그럼 최고위원회에 오늘 어디서 열 거냐 지금 당장. 이게 지금 뭐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민주당의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런저런 질문들 나눠보기로 하고요. 부지런히 두 번째 이슈로 갑니다. 김연아 단수공천 보류.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인데 국민의힘 공천에서도 조금씩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에 그 공관위가 결정을 한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을 다시 생각을 해봐라, 다시 판단해봐라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제동을 건 거예요. 네, 이게 원래 공관위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도부에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최고위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의결이 안 되고 다시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내게 된 거고요. 이유는 뭐냐면 김연아 전 의원이 당원들한테 4,200만 원 운영회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삼은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평가는 윤한 갈등 이후에 내부 공관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네.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 위원장의 라인, 그리고 이철규 공관위원은 윤 대통령의 라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양쪽이 좀 팽팽하게 균형이 맞아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목할 거는 그제 이걸 발표할 때 이철규 의원이 여러 번 봐가지고 문제될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정면 반박하면서 이 내용을 뒤집었다 이런 점이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문표 의원 4선인데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충남 예산 홍성인데 네. 여기 강순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실 출신이죠. 그 공천 신청한 데거든요. 그래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단수 공천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좀 관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포기한 이유는 네. 이제 동일 지역에 3회 이상 낙선하게 되면 30% 감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면서 그만뒀고요. 좀 보니까 4선을 했는데 언제 낙선을 했지 찾아보니까 13대부터 16대까지 4선을 낙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일단 뭐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컨셉이 민주당은 예를 들면은 뭐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 재판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지만은 우리는 클린한 공천하고 있다. 네. 뭐 요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연아 의원이 어쨌든 본인은 이게 이제 무혐의다, 종결됐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비대위 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단수 공천 주는 게 이제 좀 무리가 있다. 이거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어제 한겨레 단독 기사였는데 네. 공공기관장 51곳이 후임 공백이다. 낙선자 위에 비워뒀나 제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일면에다 이제 썼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정부 여당에 약간 프리미엄 같은 게 있는데 줄 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출마를 안 하거나 아니면 떨어진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후임을 임명해야 되는 곳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예 기관장이 공석인 곳이 24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공기관이 342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51곳의 기관장이 지금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다라고 본다라면 여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겨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8,538만 원, 그래서 거의 2억 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자리다. 뭐 이 사람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고 어제는 이준석 대표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이제 그 선거 보조금 얘기를 놓고 좀 붙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을 견제하면서 지금 6억 선거 보조금 받은 거 사기다, 토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지난 총선에서는 86억 원 받았는데 이것도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위성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당 예전에 한성교의 난을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당 사무직을 이제 거기로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공천에 만약 개입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설전해 버렸는데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예전에 그 이제 황교안 대표도 공천을 말할 때 되게 조심했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당 공천에 그렇죠. 직접 개입하면. 얘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여기 내가 우리 사람들 공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그래서 좀 앞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총선과 관련된 각 당의 이모저모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